박상기의 난이라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거죠. 2016년 제가 처음 비트코인에 투자 시작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70만 원,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1만 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지금 기준으로는. 62배니까 10만 원에서 4,500만 원이면 저희가 대충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주식 정보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 4,50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관심들이 엄청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문가분을 저희가 어렵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게 있는데, 작년에 비트코인 유튜버 한 분이 묻지마 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익이 공개되거나 이래서 아마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긴 고민 끝에 인터뷰 이분을 익명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칭도 김철수님으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김철수님 모신 이유는 비트코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자기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 관련 일을 해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주식 위주로 좀 투자를 하다가 비트코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2017년이 가장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2017년 가을쯤에 저도 이제 뒤늦게 탑승을 한 거죠. 네, 그 당시에 저랑 친한 친구 중에 진짜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이런 걸 해서 한 이틀 만에 얼마를 벌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시작을 해봐라. 그래서 샀죠. 근데 처음에 이제 저도 좀 수익이 나고 좋았는데 2018년 초에 아마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박상기의 난이라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다 폐쇄하겠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갑자기 시세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박상기의 난인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박상기 전 장관께서 브리핑 하실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사회부 기자였는데 기사를 쓰고 나서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설마 이게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기사 다 쓰고 나서 핸드폰 봤는데 그때 느꼈죠. 아, 이거 끝났구나. 그래서 아무튼 제가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전액을 다 이제 처분을 했는데 제가 총 한 당시에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가 판 거는 한 70만 원.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냥 웃자고만 하는 건 아니고 철수님이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아셨고 좀 투자 경험도 오래됐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투자 경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길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익명으로 되고 모자이크 처리가 다 되니까 시원하게 한번. 최대한 시원하게. 네. 네. 투자는 2016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16년에는 얼마였나요? 2016년 제가 처음 비트코인에 투자 시작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70만 원,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1만 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지금 기준으로는. 4,500만 원이던데? 그때 시작을 해서 주식이나 이런 경험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자라는 것도 나 스스로 경제관념을 좀 설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오 해킹 사건이라고 투자하자 말자 2주 만에 이더리움 가격이 60에서 80% 정도 폭락하는, 그럼, 4시간 만에 폭락하는 일도 그럼 그때는 겪고, 막 2,000원, 4,000원 그랬겠네요. 네, 4,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때 샀어요. 네. 그런 일도 겪고 현전 수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저의 투자 스타일, 존버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한번 사면 잘 안 팔고 그런 스타일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꾸준히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70만 원, 비트코인 70만 원, 이더리움 10,000원일 때 처음 투자하신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혹시 되시는지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네, 5천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5천만 드릴게요. 원이다. 그러면은 62배니까 62배 정도 되잖아. 70만 원에서 4,500만 원이면 네. 저희가 대충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익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나 모셔놓고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다고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투자 경험이 있으시고 비트코인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거를 좀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 드려봤고요.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비트코인을 아무래도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저희가 사실 비트코인 사고 팔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뭔지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개념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간단히 좀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뭔지,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 등등. 네. 일단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이상하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나눠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기술이고 이 기술을 응용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화폐라는 적용 사례가 있는데 그 적용 사례의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고요.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AI라는 기술이 있는데 AI를 적용 사례했을 때 클로바라는 제품이 나오잖아요. AI 스피커. AI라는 기술을 적용을 네네네. 했을 때 AI 스피커라는 클로버가 나오는 네네네. 것처럼 그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해서 네. 만든 것이다. 네, 만든 암호화폐인데 네네.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암호학이라는 수학을 쓰기 때문에 네. 그게 암호화폐라는 명칭이 붙는 거고요. 근데 좀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놓고 보자면 비트코인 자체는 저는 이제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화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위터에서 디플랫폼화 됐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국가가 원래 주권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또한 본인의 주권을 플랫폼 위에서 행사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네트워크도 저는 주권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싶은데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 주권을 행사를 해서 화폐를 발행했어요.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달러 그쵸. 이런 달러, 것들이 다 엔화 그거고 네. 두 번째로는 플랫폼이나 대기업이 자기들의 화폐를 발행하는 행위 혹은 자기가 은행이 되는 행위 그게 뭐 카카오, 라인 혹은 뭐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DM 같은 그런 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자체에서 결국에 모든 것이 사람들의 합이다 보니까 거기서 화폐를 발행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기업이 발행하는 화폐보다는 개념이 더 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자면 개념이 크다 작다보다는 포용성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발행할 화폐를 사실 구글이 가져다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제가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저는 그 화폐를 충분히 쓸 유인이 있겠죠. 근데 네트워크에서 발행했다면 그 네트워크의 중립성 때문에 누구든지 쉽사리 접근해서 쓸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몇몇 국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기업들도 있고 네, 이 개인들도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거 근데 누가 만들었나요? 근데 애초에 어쨌든 화폐라는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인 혹은 단체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익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본 분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아마도 영국식 영어를 써서 그쪽 계열 분이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인지 단체인지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화폐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사람들마다 이 가설이 굉장히 다른데 네네. 그분이 그냥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2008년도에 리멘 브라더 사태가 일어나고 네네네. 난 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거에 반기를 들어서 만들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뷰도 있고 굉장히 가벼운 뷰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분들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사실 왜 만들었어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네요. 그러면. 절대 모르죠. 그러면 이런 것들 사실 궁금해요. 이더리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코인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오스나 퀀텀, 리플 등등에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뭔지 잘 몰랐어요.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비트코인의 아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네,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뭐 네. 가장 우량주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우량주는 하나의 기업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업과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고 혹은 다른 일을 하든가 그럼 그들이 모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상장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대신 특징은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 화폐는 혹은 이 코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게 약간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같은 화폐이긴 하지만 어떤 역할과 기능에서는 좀 차이가 네,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 회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게요. 중간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응용한 네트워크 발행 화폐라고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물론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 등등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트워크가 발행한 화폐이긴 하지만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하는 역할이 좀 다르듯이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1편에서 김철수님 모시고 비트코인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인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